저는 올해 68 김재훈입니다. 이 사연을 쓸까 말까 망설였죠.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 용기 냅니다. 저에겐 30년 된 친구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부모 돌아가셨을 땐 서로 울었고 직장 문제로 밤새 의지했습니다. 결혼식 사회도 서로 봐줬고요. 부부끼리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내도 늘 말했죠. 형제보다 낫다. 저런 친구 없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2년 전 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죠. 재훈아, 나 돈 좀 급한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친구가 어렵다는데 어찌 외면하나요? 5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달만 버티면 된다. 고맙다. 서로 믿었기에 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도 조용했죠. 잘 해결됐냐? 어려우면 말해라. 친구는 고맙다며 미안하다 했죠. 하지만 또 한 달이 지나 조용했죠.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고 전화도 피했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밀려왔습니다. 설마 우리 사이에 이럴 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은 차갑게 깨졌습니다. 지인에게서 소문이 들려왔죠. 너 그 친구 사업 말아먹고 잠수 탔어. 머리가 띵했습니다. 배신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수십 통 전화했죠. 한참 만에 겨우 통화됐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친구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돼. 그 말만 벌써 6번째였죠. 아내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죠. 여보, 우리도 생활 빠듯한데. 저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힘들 때 돕는 게 친구라 믿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죠. 다시 연락은 두절돼 버렸습니다. 이젠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죠. 이웃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집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죠. 완전히 잠수를 탄 것이었죠. 경찰서도 가보고 상담도 했지만 민사라며 방법 없단 말뿐이었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됐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500만 원, 액수는 둘째 문제였죠. 돈보다 우정이 무너져 더 아팠죠. 잊으려 해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재훈아, 나야 미안하다. 친구 목소리에 경계심이 들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암 선고 받았어. 오래 못 살아.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락했냐? 친구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죠.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려고. 만나야 할지 망설였지만 갔죠. 병원 침대에 누운 친구를 봤죠. 수척해진 얼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하다. 그가 눈물 흘리며 사과했죠. 그제야 모든 사연을 들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모든 걸 잃었다네요. 빚쟁이 피해 도망 다녔다 했죠. 처음엔 연락할 용기도 없었다며. 내가 미워할까봐 겁났어.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 차라리 말하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죠. 그 뒤 병원에서 몇 번 더 봤죠. 서운함보단 연민이 앞섰습니다. 돈보다 친구 잃은 게 더 아팠죠. 그는 석 달 뒤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엔 몇몇 친구만 왔습니다. 조용히 사진 앞에서 절 올렸죠. 그래도 내 덕에 인생 배웠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이후 돈 얘기 나오면 생각납니다. 친구 사이 돈 거래는 독입니다. 그 사람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돕고 싶어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 교훈을 나눕니다. 혹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이건 제 피눈물 어린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은 돈이고 우정은 우정이다. 이 둘을 섞으면 문제가 됩니다. 돈 빌려주면 관계가 바뀌어요. 주는 사람은 부담을 안게 되고 받는 사람은 죄책감이 쌓입니다. 오래되면 결국 틀어지게 되죠. 도와주려면 차라리 선물하세요. 빌려준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빌려주면 큰 상처 남습니다. 그때 제가 준 셈 쳤다면 어땠을까? 마음이 덜 아팠을 겁니다. 쉽지 않지만 결국 그게 답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도 꼭 말합니다. 기록을 남겨라. 입니다. 친구라도 돈 거래는 기록이 필요.
구두 약속은 쉽게 잊혀집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야 해요. 언제까지 얼마 빌렸다.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오해도 줄이고 분쟁도 막아줍니다. 저도 기록 없이 빌려줬죠. 믿음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형제 같다는 생각이 화근이었죠. 서류 하나 없이 빌려준 그날. 이젠 증거 하나 없이 허망했죠. 그게 나중에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단 걸 배웠죠.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돈 문제는 항상 감정이 흔듭니다. 빌려달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나. 의리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그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부탁하는 것이죠. 우정의 깊이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때 감정에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어렵게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 걱정했죠. 멀어질까 두려워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의리 지켰다며. 하지만 곧 불편함이 밀려왔죠. 만날 때마다 어색해졌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기 힘들었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서로 자연스럽지 못해졌죠. 채무 관계가 우리를 가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원칙이 먼저임을. 원칙 없으면 감정도 다칩니다. 차갑게 보여도 기준은 분명히. 그래야 관계가 지켜집니다. 이젠 부탁받아도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지만 돈거래는 못해. 서운해도 관계는 더 어색해지지 않죠. 돈 빌려달라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네. 정말 의지하는구나. 착각 들죠. 하지만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돈 필요할 땐 감정이 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흔들렸죠. 거절하면 나쁜 친구 될까. 이걸로 멀어지면 어쩌지. 결국 감정에 끌려 빌려줬습니다. 그 뒤 남은 건 뿌듯함이 아닌 불편함과 어색함이었습니다. 돈 얘긴 꺼내기 어려워지고 만남도 점점 꺼려졌습니다. 관계의 채무에 그늘이 깔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보다 원칙. 기준 없으면 감정도 상처받습니다. 이젠 부탁받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원칙상 못한다. 상대는 섭섭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네 번째 교훈도 있습니다. 빌려주더라도 여유 내에서. 혹시 빌려줄 땐 감당 가능한 만큼. 생활이 흔들릴 돈은 안 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다급하니까요. 너밖에 없다. 꼭 갚겠다. 결국 적금까지 깨서 빌려줬죠. 그때부터 제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학원비 밀리고 카드값 쌓이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왜 친구 일까지 책임져야 해? 아이 학원비 2달째 밀렸어.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 철렁. 아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식탁 대화도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친구 돕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결국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고 의지합니다. 가족 지키는 게 가장 소중했죠. 친구의 어려움은 안타까웠지만 내 가족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없어져도 괜찮은 돈만 빌려라.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힘들어지죠. 이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훈. 돈 얘기 꺼내면 본심 드러난다. 진짜 친구라면 쉽게 말 못합니다. 미안하다, 염치 없다. 먼저 나와야. 너무 당연히 요구하면 선 넘은 겁니다. 그때도 친구 태도에 찜찜했죠. 결국 그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심 드러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시험지가 됩니다. 친구 떠난 뒤에도 마음 남았습니다.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나? 그때 안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수없이 자문하고 또 자문했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도와요. 자기 보호가 가장 먼저입니다. 세상엔 가족보다 중요한 친구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 이 깨달음이 참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 친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합니다.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빌려달라는 순간 본심 보세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사진 속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죠. 결국 돈이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가족처럼 지내다 쉽게 깨집니다. 이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돈 거래는 독이다. 미안해도 거절하는 게 지키는 길. 거절 못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부디 저처럼 상처받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며 비슷한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죠.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선뜻 빌려주기 망설여진다면 빌려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선물은 줄 수 있어도 빚은 안 됩니다. 관계는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소박하게 삽니다. 가족과 단란하게 조용히 삽니다. 사람은 결국 옆에 남은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더군요. 친구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젠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것도 친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돈 앞에선 누구도 예외 없다.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마찬가지. 돈 앞에선 모두 시험 받게 됩니다. 그 시험 이기는 방법은 원칙입니다.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잊지 않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경고되길 다시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 빌려달라는 순간 본심 드러난다. 이런 사람 반드시 조심하세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방송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